부산은 지금 부패를 먹고 살아요. 그런 도시로 전락해 있습니다.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있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저의 입장에 대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요? 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것을 저 국힘당이 어처구니가 없게도 덜컥 받아들고 오히려 특별법까지 제출하고 완전 무슨 선거의 노예처럼 지금 놀고 있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럼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모든 얘기와는 다른 걸 준비하고 계신가요? 무슨 얘기 말이에요? 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뭐 제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앞으로 발표하신다는 거 아니세요? 뭐 그래야 되겠죠. 제가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죠. 아마 뭐 이게 표에 대한 현실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현실 정치인들은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원래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힘당이야말로 먼저 나서서 이걸 정리를 하고, 아니면 황교안이나 뭐 김종인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선거의 총책임자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약간 추스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뭐 현실 정치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현실 정치라는 오히려 방패막이를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그 용기가 없어 그런 거죠. 네, 용기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근데 가덕도 신공을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 네, 표는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부산 지역 언론으로부터 전면적인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지 않아도 별 지지율도 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지율이랄 것도 없이 낮은데, 그러지 않아도 너는 왜 국힘당으로 출마 안 하냐 하는 질문을 받고, 너는 왜 부정선거도 인정을 안 하느냐 하는 질문에 포위되어 있는데, 가덕도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양심을 지켜서 무언가를 발표를 하게 되면 아예 무시되거나 뭐 지역 언론에 의해서 아마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부산은 아주 촌락적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어요. 너는 부산을 위해서 헌신한 게 뭐 있냐? 너 부산 사람 맞냐? 이렇게 물어보죠. 연고가 있냐 말하자면. 예. 네. 부산은 그런 상태입니다. 런던 시장은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네. 파키스탄에서 무슨 이민 2세도 아니에요. 파키스탄에서 태어나서 이민을 온 어린아이가 바로 당대에 파키스탄에서 이민 와서 런던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국이죠. 영국은 세계 금융제도를 만든 나라입니다. 잉글랜드 은행이 중앙은행의 모델이죠. 그 잉글랜드 은행의 총재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캐나다 사람을 모셔다가 자기 나라 영국의 대영 제국의 영란은행 총재를 모셔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부활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부산에 와서 받은 첫 질문은 부산을 위해서 당신이 한 게 뭐 있냐? 그동안 한 게 뭐냐? 연고가 있냐? 이런 겁니다. 오히려 부산을 위해서 부산을 망쳐놓은 거는 지금까지 부산에서 살고 있던 정치인들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도 제가 받은 첫 질문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한 게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았지 아직까지는 부산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붙이면,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부산을 망친 것도 없다. 이렇게 쓰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정신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부산 네, 시민들 아주 어려운 과제죠. 부산 시민들이 영국에 있는 시민들처럼 런던에 있는 시민들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자고 제가 권해야 되고,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부산 시민들이 느낄 겁니다. 왜? 이때까지는 그런 말을 한 인간이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부산에서 전부 선거철만 되면 무언가를 창자라도 꺼내줄 것처럼 하는 인간들이 다 정치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동네는 다리를 놔줄게, 이 동네는 지하철을 해줄게, 이 동네 버스 노선을 만들어줄게, 전부 그런 공약을 걸고 부산을 완전히 저렇게 시골 동네로 쳐봤고 부패한 도시로 만들어 놓았죠. 그런 정치인들이 이때까지 부산을 지배해 왔던 겁니다. 나는 그들을 경멸합니다. 우파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네. 막상 선거 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저분은 그래도 괜찮은 분이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선심성 공약을 하나씩 꺼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 국민들의 평균 수준만큼밖에 못한다 이런 말도 있는 거죠. 그런데 부산은 오랫동안 그런 싸구려 정치인들에게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니는 뭘 해줄래 네네. 하고 쳐다보는 분위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것부터 싸워 나가야 되죠. 네. 그럼 선심성, 포퓰리즘 이런 건 아예 안 하실 생각입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 정치권에서는 네. 그래도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잘하는 게 더 낫지. 이런 거 떡밥을 안 던져주면 국민들이 표를 찍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은 그거를 그분들은 거짓말입니다. 정치라고 하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분들도 속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찍어주는 게 아닌데 그분들은 그게 뭐 정치이고 그게 정치 나는 공학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무언가 정치를 잘하는 인간들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표는 어떻게 오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비전을 만들어서 저 시민들에게 자기의 비전을 설명을 하고 지지자들을 끌어내야죠. 지지하게 만들어야죠. 마음에서부터 동정 공감을 일으켜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하는 것이지 무슨 단간판 하나 가지고 적당히 해서 적당히 뭔가를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에 얻어챙겨서 끼리끼리 모여서 주상복합이나 만들어서 팔아먹고 돈 받고 지금도 많은 부산시장 후보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그런 방식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표장사 하나도 없이 소위 말하는 아니, 그 대신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비전을 줘야죠. 부산은 어떻게 해서 지금 부산은 대한민국이 3만 1,000달러인데 부산은 2만 4천 달러입니다. 굉장히 가난하죠. 부산은 자기가 가난해졌다는 것도 잘 못 느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시민들에게 격동시켜서 부산이 잘 사는 방법을 같이 토론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부산이 잘 살 수 있겠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11조가 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거짓말이라는 거를. 더 들어가죠. 무조건 가덕도 신공항은 30조 이상은 들어간다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모든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받아서 인천공항 1단계 공사도 2배가 들어갔거든요. 처음 예산안에 비해서요. 네, 네. 인천공항은 갯벌입니다. 네. 새만금이 3.5배 정도의 1단계 공사에 당초 내놓은 안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수심 5m가 안 되는 곳입니다. 가덕도 앞바다는 수심 20m입니다. 그거를
공항을 지을 정도로 매립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이겠는가? 30조만 들어간다고 보고 30조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부산에 대학생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전부를 미국의 좋은 대학에 보내고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들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30조라는 돈이요? 예. 네. 그러면 부산에 20만 명의 젊은이들이 미국에 가서 각 분야에 박사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이 어떤 도시로 바뀌겠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그분들이 미국 가서 정착을 하거나 미국에서 아니, 공부하고 그거는 와서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네. 시에서 장학금을 주는 돈이니까 돌아와서 어떻든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은 부산에서 일을 해야 네, 된다. 부산에서 일을 해야 되죠. 내버리는 돈이 아니죠. 네네. 그 20만 명의 젊은이들이 미국 가서 각 분야의 박사학위를 딴 전문가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그거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리지지 않아요? 야, 이거는 얘기가 다른 도시가 되겠구나. 어디 바다에 땅 밑에 돌멩이 몰아넣는 사업하고 비교나 하겠습니까? 지금 약간 유추할 수 이제 있는 나는 게 그런 비전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산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뭔가 시장과 시민들이 협심해서 뭔가 새로운 부산으로 우리는 간다 하는 비전을 줘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돈 나누어 줄게. 부산은요. 부산의 교통 문제는 아주 유명하죠. 지독하기로, 나쁘기로, 운전하기 어렵고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부산의 교통망은 가로 세로로 5대 대심도 도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땅 밑 50m 밑에 네네. 횡축으로 고속도로를 까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8대 도시철도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모두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찔끔찔끔 언제 끝나느냐?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거든요.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그 8조밖에 안 됩니다. 다 해봤자 8조 9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데 쓸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심성 복지나 포퓰리즘에 쓰는 돈 때문에 부산은 1년 예산이 13조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삼성전자 분기 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삼성전자 분기 당기 순이익이 매출도 아니고 당기 순이익이 12조입니다. 똑같네요. 그 부산은 그런 도시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 부산 정치인들이 지금도 또 이빨린 선심 정치를 떠들고 있으니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선심성 공약이나 이런 걸로 하는 정치인들만 봤지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뭐 우리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 어떻게 보면 좀 힘내서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이런 정치인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딜레마가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농촌 공동체로 끌고 가려는 시대착오적인 자들이거든요. 김종인이가 꿈꾸는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시대착오적인 농촌 공동체적 세계관의 일단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부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부산은 서울에서 정권거래소까지 뺏어와서 정치를 인질로 해가지고 국제금융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의 정권거래소까지 다 빼앗아서 부산에 갖다 놨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글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나요? 그렇게 가져다 놓고 문현동에 국제금융단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문현동에. 10년이 20년이 되는 지금 홍콩의 그 흔해 빠진 증권회사 지점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부산 전체에 하나도 없나요? 없습니다. 서울에만 빠글빠글한 거네요. 서울에도 뭐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서울에도 몇 개 있지 않습니다. 그저 중국, 대만 이런 회사들이 좀 있고 국채,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거 딜러 좀 하려고 국제금융회사들 일부가 지점 정도 내고 연락사무소 정도 내는 거지 여기서 무슨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국제금융기구가 서울에도 없기는 해요. 근데 부산은 국제금융센터 만든다고 돈을 억수로 들여가지고 내국 부산은행 그것이 제일 중앙에 큰 건물을 차지하고 있을 뿐 흔해 빠진 국제증권회사 지점 하나 없다 이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냐고요. 정치가 국힘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나눠 먹고 금융기관장들은 모조리 정치하는 애들이 낙하산으로 떨어지고 부산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국제금융센터에서 정말 국제적 수준의 금융기법을 하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수학과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거기를 졸업해가지고 파생상품을 자기 손으로 설계할 수 있을 만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부산대학이 좌빨짓이나 하고 있는가? 예? 무슨 김경수 부산대학 총장이 그러잖아요. 김경수하고 더루킹이 공모는 했는데 공범은 아니다. 이러고 있는 대학교 총장이 지배하는 부산대학에서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돌릴 만한 인재를 길러내겠는가 이겁니다. 못 길러내잖아요. 그럼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시장이 독려를 해주는 게 시장의 일이지. 국제금융센터 벌써 세월이 얼마나 지냈는데 없잖아요. 없죠. 그게 지금 부산인 거죠. 그리고 지금 가덕도 신공항 꺼내가지고 또 문정권이 흔들어대니까 그거 선물이랍시고 선물 아닙니다. 그거는 뇌물도 아니에요. 부산 사람들이 두고두고 짊어가야 될 무거운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있죠. 양심의 고통을 느낀다는 말씀은 사실 솔직하게 말을 하면 표 떨어지죠. 타격이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뭐 내가 그렇게 부산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아니니까 싸그리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 언론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권에 참여해서인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도 이게 훌륭한 정책으로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둘 다라고 봐야죠. 뭐 우리가 이거 좀 해먹으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반대하냐 하면서 융단 폭격을 가할 수 있다. 아마 오랜 동안 부산 정치인들이 그 가덕도 신공항을 떠든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가덕도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반응이 있을 거고 지금도 일부 부산의 언론들을 보면 가덕도에 반대하는 주장을 무척이나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